9월 29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성입니다.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어제 밤부터 비가 조금씩 내렸죠. 오늘 강원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우량은 5에서 60mm입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원주지방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료 인상 언제부터 얼마나 인상되는지 들어보고요. 또 강원기상청이 단풍 실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악산과 오대산을 비롯한 국립공원의 단풍 현황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을철 단풍 실황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리포터콘에서 알아봅니다. 또 원주 간현 관광지의 낭만적인 밤을 즐길 수 있는 야간 코스 나우라쇼가 오는 10월 1일부터 기상한다고 하는데 원주 간현 관광지의 나우라쇼 소식도 전해보겠습니다. 9월 29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활용한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원주권 물류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원주시는 동해안을 거점으로 수출입 물량 확대와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가 활성화되면 사통 발달의 교통망을 갖춘 원주가 중부 내륙권의 물류 거점 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LPG 소형 저장 탱크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총 41가구를 모집해 가구당 176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등을 우선 선발합니다. 또 LPG 공급을 위한 5톤 벌크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취사용에 한해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과 문의는 각 읍면사무소와 영월군 경제고용과 신에너지팀을 하면 됩니다. 평창군이 삼방산 숲길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추진한 안전 로프 신규 개설, 노후 등산로 시설 보수 등 숲길 정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평창군은 관내에 위치한 주요 등산로에 대해 매년 숲길 조성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후 등산로 시설물을 교체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부터 이달까지 평창읍 종부리 산 3번지에 위치한 삼방산 숲길에 약 7천만 원을 들여 숲길 정비 관리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 요금 인상 소식. 오늘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의 정이현재 팀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정이현재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연속 동결됐던 전기요금. 이번에 특별히 오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네,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제 연료비 연동제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연료비 연동제라는 게 기존 연료비랑 실적 연료비 차이를 반영을 해서 분기별로 요금을 조정하겠다는 제도였거든요. 지금 저희가 연료비 추이를 보면은 작년 연초, 이제 올해 연초 대비 유연탄이랑 LNG 가격이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연료비가 크게 증가했고 이를 이제 소매 전기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생산에 필수적인 연료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연료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연초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 두바이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현재 배럴당 71불을 기록해서 작년 같은 분기 대비 한 80% 가까이 증가했고 석탄은 거의 이제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기준 연료비 대비 실적 연료비가 이제 킬로와트 시당 10.8원이 높아졌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연료비 조정 요금을 마이너스 3.0원을 적용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13.8원 정도는 이제 인상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저희가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분기별로 3원만 조정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에서 3.0원을 더 인상한 0.0원으로 이제 연료비 조정 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이제 연료비 인상률에 따라서 적용이 네. 된다면 전기요금이 13.8원 정도는 올라야 되는데 킬로와트당 3원 네. 정도만 이제 증가한다. 그러니까 많이 네. 인상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전기요금은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이 새로운 연료비 조정 단가는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12월까지 이제 올해 4분기 동안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연료비 조정 요금은 이제 주택용에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뭐 일반용, 산업용 구분 없이 한전에서 파는 모든 전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만 적용이 된다고요? 그럼 내년에는 인상분이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12월 말에 또 다시 4분기에 실적을 반영을 해서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다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그럼 다시 산정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이 좀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매달 한 1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 적정 수준의 변화라고 보십니까? 지금 주택용 4인 가구 평균 월 전력 소비량이 350kWh라고 통계상에 나와 있거든요. 이 가구들을 대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제가 아까 이제 킬로와트시당 3원이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매달 한 1,050원 정도 요금이 증가하는 효과고 이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기요금을 47,500원 내던 것을 48,550원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볼 때 이 정도 수준은 그렇게 이제 과도한 수준의 요금 조정은 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진제가 적용돼서 그런지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4인 가족 평균이 47,500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위에 보면 뭐 서너 사람 사는 가족들 전기요금 이렇게 나오는 가정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별로 쓰는 건 없는데 참 많이 나온다 싶거든요. 아마 지금 1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제 아마 고지서를 받아볼 때는 관리비 고지서가 사실 다 같이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랑 연결해서 생각해서 좀 전기요금이 많이 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전기요금만 특별히 이렇게 전기요금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저희 그 시청료 수신료 2,500원 플러스 돼서 나오긴 하는데 한번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전기요금이라는 게 가장 좀 아무래도 민감한 공공요금 부분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이 또 강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가 상승에도 영향이 좀 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원인과 결과가 좀 약간 좀 잘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이 전기 요금 때문에 물가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연료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전기 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요금들의 인상 요인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어떠한 전 세계적인 현상의 결과일 뿐이다. 다만 이제 전기 요금 때문에 이제 뭐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지목하는 것은 좀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경기 부양 측면에서 시중에 좀 돈을 많이 풀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물가 상승 좀 영향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주위에 보면은 다 물가가 올라서 힘들다라는 말씀하시던데 전기요금이 올라서 물가가 인상되는 것보다는 물가가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오른다 이렇게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전기요금이 이제 8년 만에 오른 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인상이 되면 내년에 다시 4분기 실적에 따라서 또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조만간. 그걸 이제 연료비 실적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앞으로 좀 인상할 여지는 좀 이제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요금이 이제 8년 만에 오른 것이다라고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1분기에 이제 마이너스 3원을 내려줬던 것을 다시 0.0원으로 이제 복귀를 시킨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인상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또 연료비 연동제 말고 어떤 기후 환경 요금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매년 12월에 단가를 다시 이제 재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제 12월에 단가를 조정하면은
이게 현재 5.3원인데 작년보다는 아주 좀 소폭이지만 조금 증가 여지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료비라든가 전체적인 이제 그 생산 비용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서 이 전기요금 총괄 원가를 계산해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조정할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한데 실제로 이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3원 조정한 거에 대해서도 좀 여론이 좋지 않았었고,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는 내년에 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전기요금 추가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단해 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시기상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 지금 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인상 얘기가 나와서 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실 또 전기요금의 인상을 두고 한전의 경영 정상화냐, 물가 안정화냐를 놓고 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전의 부실 경영에 대한 논란도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뭐 한전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어쨌든 연료비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연료비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만 계속해서 전기를 싸게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전기를 원래 쓰던 대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반영해서 전력 소비를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요금은 조정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전의 뭐 어떤 그 인건비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맞습니다. 좀 한전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으로서 좀 책임감 있는 경영을 하면은 물론 이런 비난도 덜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어떤 비용들이 지금 이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 아주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 조정과는 좀 이제 본질적으로 좀 원인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전 국민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에너지 정책들이 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전에서는 이런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 유예를 시행 중에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 지금 당장 전기요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전기요금을 내지 말고 한 3개월 뒤에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내시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전 사업소를 통해서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거랑 별도로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아예 깎아주는, 아까는 전기요금 납부 유예였고 그 말고 전기요금을 아예 감면해주는 이제 제도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고객은 한전에서 이미 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절차를 안내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면 결국은 이제 취약계층 혹은 저소득층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도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위한 어떤 복지 할인 제도를 진작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의 정의연재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의 단풍철을 맞아 단풍 실황 서비스를, 또 강원도 국립공원에서는 단풍 현황과 실시간 영상 등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단풍 실황 서비스를 좀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강원지방기상청이 어제 28일부터 가을 단풍철을 맞아 온라인으로 단풍 실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풍이 아직 들기 전인 현재 모습부터 단풍 절정 이후인 11월 3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단풍 현황과 실시간 각 국립공원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치악산 4개 국립공원의 단풍 현황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단풍이 관측될 전망인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각 국립공원의 단풍 절정 시기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외에도 대관령, 구룡령, 가덕산, 문수산과 같은 강원도 주요 산의 전경과 드론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11곳의 탐방로 사진과 용평, 하이원 리조트 슬로프와 같은 10개 지점의 실시간 CCTV 영상도 제공하는데요. 강원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김효정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가을 단풍철이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강원지방기상청에서는 국민들이 집에서도 강원도 주요 국립공원의 단풍 실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강원도 단풍 실황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9월 20일부터 45일 동안 국립공원공단과 동부지방산림청 등 18개 기관의 협업으로 운영되며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 속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어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본 서비스는 강원지방기상청과 국립공원공단, 동부지방산림청, 그리고 강원도 및 지자체 등의 누리집에서 단풍 실황 서비스 배너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단풍 실황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네, 강원도 단풍 실황 서비스는 2014년 처음 시작됐는데요. 올해로 8년째 운영 중입니다. 탐방로 실황 서비스는 처음 3개 지점으로 시작했는데요. 매년 지속적으로 제공 지역을 추가해서 현재 11개 탐방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CCTV 영상 실시간 제공 서비스로 4개의 국립공원 공단과 5개의 동부지방산림청 지점의 모습을 제공했는데요. 올해는 민간 기업인 용평 리조트와 하이원 리조트까지 서비스를 확대해서 영상을 제공합니다. 매년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증가해서 작년에는 15,000명이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요. 그 전년도인 2019년 대비 52%의 이용자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원기상청은 매년 협업기관을 확대하고 표출 지점을 추가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4대 국립공원 중 하나인 치악산에는요. 예년과 비슷하게 10월 20일경에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단풍 실황 서비스를 통해서 단풍 현황에 대한 정보 확인 후에 치악산에서 가을을 만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 단풍과 함께 치악산에서 즐길 거리들에 대해서 치악산 국립공원 진유리 탐방시설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치악산 정상부 비로봉 일대는 10월 셋째 주, 그러니까 10월 11일 전후로 단풍이 들기 시작해서 10월 넷째 주 주말쯤에는 치악산 전역에서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구룡사 입구에는 체험학습관이 올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나 놀이를 위한 도구들이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고 탐방해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방문하신 분들은 꼭 들러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로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국립공원에 방문하시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안전한 산행을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도 하시어 국립공원 방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의 경험과 추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풍 구경과 더불어서 치악산에서 또 어떤 것을 즐길 수 있을까요? 네, 치악산에는 구룡사, 입석사, 상원사, 국형사와 같이 크고 작은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찰 주변으로 우리나라 전통 소나무인 황장목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전통 사찰과 어우러지는 소나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게 큰 매력입니다. 산행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치악산 자락으로 둘레길이 개통되어 있으니까 둘레길을 가볍게 걸으면서 단풍을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립공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예약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단풍 실황 서비스 잘 이용해서 가을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간현 관광지에 낭만적인 밤을 즐길 수 있는 야간 코스 나우라 쇼가 오는 10월 1일 개장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원주시청 관광개발과 이수청 과장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이수청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관광개발과장 이수청입니다. 이 원주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된 소금산 출렁다리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도 좀 많이 찾고 있습니까? 아, 네네.
저희 그 소금산 출렁다리는 그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그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300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꾸준히 찾고 계시고요. 2019년, 2020년 그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현 관광지 주간 코스인 소금산 그랜드밸리, 또 야간 코스인 나우라쇼가 순차적으로 개장하게 되면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2세 관광시설을 대폭 확충한 원주 관현관광지 레저단지가 이제 다음 달 개장하면서 10월 1일 나우라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나우라쇼 어떤 쇼입니까? 네네. 그 나우라쇼는 네. 그 영문인 그 나이트 오브 라이트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 그 나와 빛의 밤을 즐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밤에 내리는 아름다운 그 야간 경관 조명과 또 미디어 파사드의 아름다운 영상, 또 신비한 이야기, 또 소금산 절벽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음악 분수를 동시에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네. 또한 네. 또 그 잔잔하게 흐르는 그 강물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져서요. 섬광의 절경을 이루는 관현관광지에서 밤에 내리는 아름다운 조명과 신비한 이야기가 있는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보는 비주얼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현재 정식 개장에 앞서서 시범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현관광지 야간 경관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그 나우라쇼 정식 개장에 앞서서 저희가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저희 원주시 관내 그 자생단체 회원 200여 분 정도를 대상으로 그 음악 분수 모니터링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시간은 저녁 그 19시 30분, 20시 30분 이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서 사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동절기라 주중에는 19시 30분 1회, 주말 금, 토 저녁에는 19시 30분, 20시 30분 이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저녁 7시 30분부터는 이 나우라쇼, 비스쇼를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에 뭐 요즘 또 비대면으로 다들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전 예약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우라쇼를 저희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네. 티켓 예매는 네이버와 그 티켓 링크에서 가능하시고요. 티켓 요금은 현재 그 개장 기념 특별 할인을 적용해서 대인 5,000원, 소인은 3,000원, 또 원주 시민은 3,000원의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향후에 지금 현재 11월 말 준공 예정인 그 출렁다리 2탄 울렁다리 개통할 경우에 대인 15,000원, 소인 10,000원, 또 원주 시민은 10,000원의 정상가를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쌀 때 좀 빨리 관람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리고 나우라쇼 음악 분수가 아주 최첨단 분수 기술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저희가 그 음악 분수의 경우에는 그 두바이나 라스베가스 벨라지 호텔 등 그 세계 3대 분수쇼에 적용된 그 최첨단 분수 기술을 활용해서 관현관광점의 아름다운 명품 분수로 저희가 소금산 절벽 배경 최대 60m까지 60m까지 올라 저희 그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최초 60m까지 올라가는 분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680개 노즐과 300여 개 LED 조명을 활용해서 그 다채로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천연암벽 미디어 파사드 공연의 경우에는 그 12대 최첨단 빔 프로젝트를 저희 관현관광지 내 자연암벽 폭이 250m, 높이 70m 국내 최대 규모의 영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최고의 화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원주 시민들께 다 아시겠지만 원주 대표적인 설화인 은혜 갚은 꿩을 소재로 자연물 암벽에 투사를 해서 대형 미디어 파사들을 통해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콘텐츠로 특별한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밤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 분수에 두바이 그 분수쇼를 좀 상상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두바이에서나 볼 수 있는
분수쇼를 원주에서 볼 수 있다니 정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 소금산 그랜드밸리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요. 향후 일정 계획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간현관광지는 10월 1일 야간 코스인 나우라쇼 개장을 시작으로요. 기존 출렁다리의 데크 산책로, 소금잔도, 스카이타워, 울렁다리, 에스컬레이터 등 아찔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주간 코스 소금산 그랜드밸리로 12월 중 순차적으로 개장 예정으로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시청 관광개발과 이수창 과장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